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호입니다. 3월이더니 봄 기운이 완연해졌습니다. 아직 찬바람에 코끝이 시린데 긴 잠에서 깨어나듯 햇살이 한결 부드러워졌고 끝없이 흐르는 두만강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3월은 따스함의 시작이고 밝음의 출발입니다. 그럼 오늘은 3월의 봄 기운을 타고 씩씩하면서도 장엄한 리홍광지대의 노래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에 초대된 두 분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변대학 예술학원 리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연변물련 유영근 부주성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정진옥 작곡으로 된 리홍광지대의 노래를 듣고 다음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내 집을 삼고 사랑에서 들판으로 적을 쫓으며 헐벗은 자 옷 주려고 돈을 거사오 돈소린 자 밥 주려고 돈을 거사오 용감하게 어선 복구 12두대를 보이파리 나무도 짚어도 가면서 중화민족 해방 위에 선열 화천대 이민 위에 불리신 구공하리라 상하보다 경명산배 리홍광공지 펄펄 끓는 붉은 대로 이루는 용사여 영광스런 승리에게 본대 지키랴 전 세계 해방 위에 서사되었네. 네, 이 노래를 들어보면은 정말 가열처절한 전투 장면이 떠오르는데 이 노래가 언제 창작되었습니까? 예, 장엄하면서도 호방한 이 노래는 1946년 3월에 창작되었습니다. 예. 해방 전야에 창작된 노래로서 중화민족이 해방에 큰 기여를 부여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항일영웅 리홍광의 이름으로 지어진 이 노래인데 중국 대제에서 그때부터 널리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우선 리홍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리홍광은 조선족으로 1910년에 출생하였는데 원적은 조선 경기도 령왕군입니다. 예. 리홍광이 9살 되던 해에 일본 제국주의 노역과 억압에 참을 수 없어 그의 부모는 온 가족을 데리고 중국 길림 일대로 이주해왔으며 1926년에 길림성 이통현 류차주의 자툰에 정착하였습니다. 억압과 노역 속에서 굴욕적이고 정처 없는 생활을 해왔던 리홍광은 점차 일본 침략에 반항하고 번신과 해방을 추구하려는 신념을 수립하게 됩니다. 리홍광은 조선에서 태어나서 중국으로 건너왔는데 그런 일본 침략에 맞서서 주로 어떤 활동들을 벌였습니까? 1930년 3월에 리홍광은 길림성 이통현 삼도구에서 로농저기대를 창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상직무를 맡았습니다. 이 로농저기대는 친일분자들을 격렬하게 타격하고 악패지주들을 엄벌하였기 때문에 당지 군중들이 지지와 옹호를 받았습니다. 그해 8월에 중공 반석현이 건립되었는데 리홍광이 항일 진보 활동을 잘했기 때문에 당지 당조직이 신임을 얻고 곧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원에 가입하였으며 9월에는 중국 공산당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리홍광은 20살에 중국 공산당에 가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외에도 리홍광은 또 어떤 활동에 종사했습니까? 1931년 8월 중공 만주성위는 군중 항일투쟁에 대한 영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반석
중심현의를 건립하고 중심현유가 령도하는 쌍양이통 특별지부를 내왔는데 령광이 특별지부 조직위원을 담임하였습니다. 9.18 사변 후 령광 등은 전문적으로 한간을 징벌하는 개사비대를 내왔는데 령광이 대장을 담임하였습니다. 1932년 2월 그는 반석 중심현의위원으로 조동되어 반석 적색유격대 대장을 담임하였습니다. 같은 해 4월에 그는 반석 4.3 반일 폭동을 친히 조직하고 영도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리홍광과 양정무는 어떤 관계입니까? 리홍광은 1932년 봄에 반석현위에서 직접 영도한 하마하자 폭동에 참가하였습니다. 그해 6월에 반석현위에서는 그러니까 길림성 이통현 반석현이 일부 군중무장을 기소로 하여 반석 공농의용군 즉 남만의용군 반일의용군 1군 제4종대를 건립하였는데 리홍광은 그 부대의 책임자 한 분이었습니다. 그 후에 만주 성유에서 양정무를 파견하여 우리 의용군을 중국 런홍홍군 제32군 남만 유격대로 개칭되었는데 이 유격대는 3개 대대 1개 교도대로 편성되었습니다. 양정무는 대장 겸 정의를 맡고 리홍광은 교도대 정의를 맡았습니다. 그해 9월에 이 남만 유격대는 동국인민 해방군 독립사로 개칭되었는데 양정무는 사장 겸 정치위원을 맡고 리홍광은 참모장을 맡았습니다. 1934년 11월에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이 창립되었는데 그때 리홍광은 독립군 참모장 겸 제1사 사장을 담임하였습니다. 리홍광과 양정무가領도하는 동북항일 무장들은 장기간 그 강고한 이런 환경에서도 항일투쟁을 견제하는 바 일본 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강렬한 환경 속에서 정말 일제와 맞서서 정말 피 흘리며 싸웠는데 정말 고생 많았죠. 그러면 리홍광과 양정무는 전후 사이가 아닙니까? 그러면 리홍광 이분은 언제 희생됐습니까? 1935년 5월 상순에 리홍광은 부대를 거느리고 일본 괴뢰군과 싸우다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5월 12일 조선족 항일 영웅 리홍광은 상처가 가중하여 련영성 신빈현에서 희생되었습니다. 그는 25세의 어린 나이에 중화민족의 해방사업을 위하여 배복이한 생명을 바쳤던 것이죠. 리홍광이 희생된 후 전우들은 그의 유해를 비밀리에 대청골 흑할 자망이 큰 호두나무 밑에 안장하였습니다. 정말 리홍광은 어린 나이에 희생됐는데 리홍광 지대는 언제 창립됐고 또 리홍광 지대의 노래는 또 언제 창작됐습니까? 리홍광이 희생되자 남만지구에서는 리홍광 이름으로 리홍광 지대를 건립하였습니다. 리홍광 지대는 후에 해방전쟁 시기에 혁혁한 군공을 쌓아 그 이름을 빛내었습니다. 리홍광과 리홍광 지대의 희생된 전우를 기리기 위하여 리홍광 지대의 노래를 창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곡가 정진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정진옥은 어떤 분이고 또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정진옥은 1926년 6월에 조선 경상남도 통영리 한 가난한 어부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에 정진옥은 늘 먼 바다에 나간 아버지의 어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 바닷가에서 그물 뜨는 여인들이 부르는 남도 민요를 유심히 듣고 따라 불렀습니다. 어찌나 신통이 부르는지 오가는 어른들은 너무도 귀여워서 지켜 안아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신동이라고 지하를 하였답니다. 정진옥은 그렇다면 어릴 때부터 신동으로 불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조선 통역 앞바다에서 리순신 장군이 거북선으로 왜적을 물리치는데
그분이 어린 심정에 이 영웅에 대한 숭배가 정말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어느 해인가 그 외놈들이 략탈러 아버지가 소장료를 제때 물지 못하니 지수놈들한테 아마 물매를 맞았다고 합니다. 예. 그 전경을 바라본 정진옥은 기회를 타서 그 지수집 들어가서 구성물을 그 구들 바닥에다 쏟아놔서 예. 쏟아놔가지고 복수를 했다고 하면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외놈들하고 착취급에 대한 증오, 적개심으로 마음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예. 후에 정말 삶의 핍박에 의해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 려능성 무순탕광에 짐을 풀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정진옥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따라서 중국에 건너왔다고 하는데 그럼 음악은 언제부터 접하게 됐습니까? 예, 13살 나던 해 보통수 학교를 다니던 그 시절에 그는 우연하게 공연을 관람하게 돼 있는데 바이올린에 멸하되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때 가정 형편 때문에 바이올린을 제대로 배울 수 없게 되자 직접 외국 바이올린 교수를 찾아가 통사정했습니다. 그래서 학비도 없이 바이올린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것을 계기로 그는 독학으로 자습해서 가요 창작, 편곡법, 화성학, 복성학 등 이런 음악 이론을 정통하게 되며 18살 나는 해에는 봉천 방송국 악사로 무순협화 악단 지휘자로 활용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작곡가 정진옥은 전면적으로 음악을 전공한 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서 리홍광지대 노래를 창작하게 됐습니까? 1942년 6월에 정진옥은 리홍광지대 동부민주련군 제4사 중국인민해방군 보병 166사에 편입되어 군악대 대장, 음악가 고상, 선전대 연구원으로 그 전쟁터니까 총탄이 빗발치는 그런 환경에서도 그 작곡가로 활약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곡을 아마 46년 3월에 창작했다고 했습니다. 46년 5월에 이 정진옥이 편입된 선전대는 통화지구에서 광복 후 첫 국제노동절을 섰는데 그 취조악이 반조하에 60여 명의 합창단 단원들이 그 리홍광지대의 노래를 첫 곡으로 선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작곡가 정진옥의 작품은 이외에도 또 어떤 작품들이 있습니까? 네, 그 시절에 리홍광지대의 노래 외에도 예를 들어서 그 관현악 성디 그리고 도라지 변주곡 같은 관현악도 있는가 하게 되게 되면 여기 가곡 심양건설의 노래라든가 근거지 건설의 노래 같은 곡들도 많이 창작했습니다. 그 후 조선전쟁 시기 조선인민군 협조단에 편입되어 모두가 알고 있는 자동차 운전수의 노래, 그다음에 우리님이 영웅 되었네 이런 곡들은 지금도 좀 사람들이 머릿속에 생생 남아있고 1952년 10월에 연변가무단에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음악 교원으로 하고 있다가 분단장, 단장, 그다음에 중국 음악가 협회 연변분의 주석으로 계시면서 이 교성곡, 장백의 노래, 그다음에 독창곡, 천혜의 노래, 아름다운 나의 조국, 연변 타령, 모내기 타령, 깜둥이 처녀 등과 같은 아주 우수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참 창작한 그 작품들이 아주 많네요. 맞아요. 리홍광지대의 노래가 다른 또 군인 음악에 비해서 독특한 특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음악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십시오. 이주 초기부터 해방전쟁 시기에 이르는 동안에 중국 대지에서 창작된 가요 중에서 보기 드문 그런 가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노래의 형식 구성에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가요의 형식은 보기 드문 복합부 형식을 도입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재현 있는 확대된 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국전에 창작된 우리 가요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형식을 갖춘 가요가
거의 없습니다. 예. 심지어는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예. 할 수 있습니다. 형식 구조상 덩치가 방대한 만큼 다루기가 보다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가요는 이미 현당대 가요 창작 수법에 접근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새로운 발전 의욕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소리 흐름에서도 이왕이 민요나 기존 작품에 의하던 방식과는 달리 대담하게 서양 그 조식을 도입하여 창작 수단을 보다 풍부화하였습니다. 절주 형태상 변화가 많고 아울러 그 기복적인 선율과 결합되어 전사들이 용맹하고 그런 름름한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죠. 특히 중간부의 그 절주 형태가 특징적입니다. 전에도 말한 바 있지만은 부점 절주 형태는 동력이 강합니다. 일반 상황에서는 뭐 전장후단, 뭐 절주 형태가 반복되면서 동력을 형성하는데 이 가요에서는 푹 특징적인 전단후장, 다음 전장후단 등 이런 그 복합적인 작품이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 악곡은 형식적인 시어와 밀착되어 발전하였는 바에 간결하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음악언어로 인민대중을 그 누구든지 모두 부를 수 있는 통속성을 갖는 특징이 강한 것이죠. 전반 흐름이 세 개 부분은 대비가 퍽 강한 그 음악 재료로 구성되었지만 부동한 양상이 그 부점 소리표들을 충분히 운용함으로써 그 음악 형상의 통일성을 아주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동시에 그 부점 소리로서 의용군이 씩씩하고 름름한 혁명적 기상을 세인들에게 그 생동한 모습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대 중국 조선민족 음악가의 한 사람인 작곡가 정진옥을 사람들은 천재적인 음악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가 남긴 불후의 명곡들은 우리 민족의 음악사에 영원한 멜로디로 길이길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리홍광지대의 노래는 항일혁명 교육의 노래로 우리 민족의 항일영웅 리홍광을 비롯한 수많은 항일영웅들이 피 흘려 싸웠기에 중화민족의 해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정비적인 노래로 후세에 오래오래 전해질 것입니다. 이 시간 끝으로 다시 한번 이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전